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2명이 추가돼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16번 환자의 딸이 18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17번째 확진자는 싱가포르에 다녀온 30대 한국인입니다. 이 남성은 현지에서 접촉한 말레이시아 남성이 확진자로 판명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 국내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밝혔습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사망자 수가 490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에선 손으로 물건 만지기를 두려워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고 사람 대신 소독약을 뿌리고 환자를 돌보는 AI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선에서 10명이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승객도 9명 타고 있지만 감염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 매석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반출하려던 외국인 보따리선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너무 비싼 반려동물 치료비 때문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비싼 자동차 한 대 값이라서 여기까지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똑같은 증상에도 동물병원마다 치료비 차이가 5배 넘게 났습니다. 김진희 간다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구멍이 뚫렸습니다. 17번째 확진자는 싱가포르를 다녀왔고 18번째 확진자는 함께 태국을 다녀온 16번째 확진자의 딸입니다. 이들은 중국과 무관한 곳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증세가 나타난 이후에도 병원을 비롯한 곳곳을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중국 이외의 제3국 입국자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다혜 기자입니다. 17번째 확진자는 38살 남성으로 지난달 18일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벌써 3번째 등장한 겁니다. 앞서 중국 국적 관광 가이드인 12번째 확진자가 일본에서 감염됐고 16번째 환자도 태국 여행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초기 환자가 누군지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를 이제 공조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2일까지 업무와 관련된 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24일 귀국했습니다. 이번에도 국가 간 공조는 허술했습니다. 컨퍼런스에 함께 참석했던 말레이시아인도 확진자로 드러났는데 이 사실을 정부가 아닌 남성이 다니는 회사 측에서 이메일로 알려준 겁니다. 결국 귀국한 지 12일 만에 증상이 나타난 지는 열흘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18번째 확진자는 16번째 확진자의 딸로 함께 태국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인대 수술을 받기 위해 광주 21세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병을 하던 어머니에게 감염된 것인지 태국에서 함께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인지는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싱가포르 방문자 17번째 환자 소식입니다.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다 보니 증세가 나타난 후에 병원 3군데를 방문했지만 어떤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열흘 넘게 마트, 편의점 등을 자유롭게 다녔고 친척과 식사도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차를 타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지난달 26일 이곳을 방문한 환자가 17번째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오늘 밤까지 운영 중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7번째 확진자는 귀국 이틀 뒤 발열 증세를 보여 이곳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의심 환자로는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방문 이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싱가포르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대증 치료를 하셨고요. 그때는 이 코로나에 대한 의심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일반 진료를 하신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가한 17번째 확진자는 증상이 계속되자 이튿날 다른 병원을 찾았고 그제도 내과를 재차 방문했습니다. 모두 3곳의 병원을 전전할 동안 감염 의심에 따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의 검역이 집중되면서 1차 방어망인 공항 검역장은 물론 2차 방어망인 일선 병원도 뚫린 겁니다. 그러는 사이 확진자는 열흘 넘게 식당과 마트, 편의점을 자유롭게 다녔고 해당 장소들은 휴업과 함께 긴급 방역이 실시됐습니다.
건물 자체 하고 있죠. 가요. 확진자가 귀국 직후 서울역 푸드코트에서 식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푸드코트도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친척인 해군 모부대 소속 군무원과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군무원과 사무실 동료 6명도 자가격리됐습니다. 앞서 6번 확진자가 중국 우한을 다녀온 3번 확진자와 식사를 하며 2차 감염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다음은 함께 태국 여행을 다녀온 16번째, 18번째 확진자 소식입니다. 엄마와 딸 사이인 두 사람이 확진 전 입원해 있던 광주 21세기 병원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16번째 환자가 이 병원에서만 270여 명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대거 격리됐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번째 확진자인 42살 여성이 지난 19일 태국에서 돌아온 뒤 신종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걸린 기간은 16일입니다. 이 사이 16번째 확진자는 광주 21세기 병원을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발열 증세를 보여 지난달 27일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18번째 확진자인 딸이 인대 봉합 수술을 받은 뒤엔 입원 병실에서 간호를 했고 증상이 악화되자 본인도 딸과 함께 3층 병동 2인실에 입원했습니다. 16번 확진자가 태국에서 입국한 뒤 접촉한 사람 수는 306명. 접촉자 대부분이 병원 의료진과 환자들로 확인되면서 2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2명이 머물렀던 광주 21세기 병원 정문은 이렇게 밧줄로 묶여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들이 입원했던 3층 병동은 아예 통째로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31개 병상이 있는 3층 병동엔 당시 환자 22명과 의료진 3명이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3층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다른 층 1인실에 옮기고 다른 층에 머물던 환자와 직원들은 자가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불안해하고 있죠. 여기 방에서 못 나오게 하고 있구만. 이제 소독한다고, 방해한다고. 16번째, 18번째 확진자의 추가 동선이 확인될 경우 자가 격리될 접촉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훈입니다. 그런데 이 광주 21세기 병원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음 16번째 확진자가 이 병원을 찾았을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돼 보건소에 알렸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6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21세기 병원을 방문해 오한과 발열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태국 여행 당시 상황을 들은 의료진은 곧바로 보건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중국 갔다고 그리고 중국인들 접촉했다라고 도저히 이 환자가 그런 증상을 이야기하니까 1339 이제 질본 그 콜센터랑 보건소 측에 이제 문의를 한 거죠. 16번째 확진자를 전남대병원으로 보내면서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 의뢰서엔 태국공항 출국장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의료진의 신고를 무시했습니다. 중국 방문 이력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희가 소비서도 썼고, 이게 전대병원은 의심 환자가 왔으니까 또 그 동구보건소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동구보건소도 똑같이 이야기했겠죠. 보건당국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재의 지침으로는 이제 중국을 다녀오시지 않으면은 코로나를 의심하는 그런 사례정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일단 답변을 드렸다라고. 의심 환자 신고조차 무시하는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16번째 확진자 불똥은 공연을 앞둔 광주 시립예술단으로도 튀었습니다. 예술단을 지원하는 공무원이 이 21세기 병원을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300여 명의 예술단원 전원이 자가격리 조치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배유미 기자입니다. 평소 늦은 저녁까지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주 문화예술회관이지만 오늘은 무대에도 대기실에도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혔고 복도에는 불이 꺼졌습니다. 자체가 지금 튀는 걸로 감정적으로 알러지 호흡부터
광주 시립예술단원 305명이 자가 격리됐기 때문입니다. 격리 조치는 예술단 지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16번째 확진자가 다녔던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아내를 간병한 사실이 확인된 어제 오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레슨 취소하고 개인 스튜디오에 그냥 혼자 있죠. 집에 혹시 아기 있으세요? 23개월 됐어요. 예술단은 단원들에게 외부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근엄하게 지켜달라고 강력하게 문자가 왔고, 그러지 않을 시에는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공포를 놨기 때문에. 광주문화예술회관은 다음 달까지 공연을 취소하거나 잠정 연기했고 예술단원 모집도 중단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16번째 확진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병원에 상주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전 조치를 광범위하게 한 겁니다. 예술단은 대중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위험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예방적인 조치를 한 거고. 다만 해당 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 20명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정상 출근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확진자 중 첫 번째 퇴원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또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도 확보했습니다.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들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6일 만입니다. 보건당국은 먼저 확진자의 침거 가래를 채취한 뒤 이를 세포에 접종해 배양했습니다. 그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확인했습니다. 증식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해 바이러스 분리를 입증한 겁니다. 그동안 중국과 독일 등 다른 확진국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된 적은 있었지만 그 자체가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공유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바이러스를 확보하면서 독자적인 연구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치료제나 백신 만들 때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자료거든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달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비 8억 원을 긴급 투입해 이달 안으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 입원한 두 번째 확진 환자는 최종 완치 판정을 받고 오늘 퇴원했습니다. 증상 소실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음성 기준을 충족해서 격리 해지 및 퇴원 결정을 하고 금일 퇴원하였습니다. 지난달 26일 확진됐고 친구인 6번째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던 세 번째 환자도 이번 주 퇴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완치 환자의 경우 타인의 질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자가격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사정이 안 좋습니다. 사망자가 또 60명 넘게 늘었고 확진자는 하루 사이 4,000명 가까이 생겼습니다. 사물에 묻은 바이러스가 최대 닷새나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손댄 곳을 안 건드리기 위해 각종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권호혁 특파원이 현지 소식 전합니다. 이쑤시개, 볼펜, 라이터까지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르는 도구들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만지는 버튼에 손을 대지 않으려 동원한 겁니다. 베이징 시내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입니다. 버튼을 누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휴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환자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택배나 음식을 배달시킬 때도 손님과 배달원 모두 접촉을 피하려는 모습이 쉽게 포착됩니다. 고객과 접촉이 잦은 종업원들도 걱정이 되기는 마찬가지. 광저우의 확진자집 문 손잡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숙주 몸 밖에서 최장 5일까지 살아남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침방울뿐만 아니라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比方说这个20度这个温度啊，最好在这个空调环境特别合适，这个湿度40%到50%。有研究发现，过去的这些冠状病毒有可能存活达到5天。 집단 감염 위험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선 외부인 출입 금지는 물론이고 거주민 출입까지 통제하는 곳도 있습니다.中午12点至晚上7点，仅限人员及车辆进入小区，禁止外出。 이미 봉쇄된 후베이 외에 항저우와 난징 등이 주민 외출을 제한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각 도시들도 안간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번째 환자가 발생했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방금 전 발표했습니다. 19번째 환자가 추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잠시 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사망자 대부분이 중국 우한 인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한의 내부 상황은 참혹합니다. 열흘 만에 지었다는 응급병동 모습이 공개됐는데 그야말로 감옥 같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한 중국인 여성이 우한시 보건당국을 찾아 격앙된 목소리로 외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머니가 병상이 부족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절규합니다. 우한 시내 병원들은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병원 밖 수백 미터까지 환자들의 줄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단 열흘 만에 병상 1000개를 갖춘 병원을 완공했다고 홍보했습니다. 监护病区、重症病区、普通病区设置了感染控制、检验、特诊、放射诊断等辅助科室。 하지만 트위터에 올라온 2분짜리 병원 내부 영상은 강제 수용소를 방불케 합니다. 창문에는 굵은 철창이 덧씌워져 있고 출입문 고리는 바깥쪽에만 설치돼 밖에서 잠그면 안쪽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里面也有这个出行证大海找那个反推出不行。 병원이 장기 치료보다는 감금에 중점을 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됩니다. 중국 당국은 우한시의 체육관과 전시관 등 11개 건물을 병원으로 개조했지만 열악한 내부 환경으로 오히려 감염을 확산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조금 전 보셨듯이 중국에서는 사람끼리 접촉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못 가는 곳 누가 가나 했더니 드론과 로봇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중국의 한 아파트 단지. 하늘에서 난데없이 소독약이 뿌려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드론이 출동한 겁니다. 以前我们消毒是小区物业人员人力消毒，分散面积不全面。 现在呢，通过无人机消毒，不仅覆盖面广，也给我们工作带来了极大的便利。 드론은 미리 설정해놓은 경로를 따라 3시간 넘게 소독약을 뿌릴 수 있습니다. 로봇은 주민들이 격리돼 있는 호텔에 투입됩니다. 아울러 병원에선 의사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병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환자의 침대 시트나 의료기구를 운반하거나 병실 안의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환자에겐 약을 전달해주거나 길을 안내합니다. 리모컨으로 원격 조종되는 무선 조종 자동차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염 공포를 느낀 주민들이 직접 외출하는 대신 운반 자동차를 식료품 가게로 보내는 겁니다. 전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홍콩에서 일본으로 온 크루즈선에 확진자가 탔던 사실이 알려져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배 안에서 1차로 10명이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체 승객 2,600여 명 중에는 한국인도 9명 있었는데 지금까지 확진자는 없습니다. 비상이 걸린 요코하마 항구에 김범석 특파원이 가봤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 정박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홍콩인 환자가 타고 있었던 대형 크루즈선에서 파티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부 탑승객들이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新型コロナウイルス陽性反応が出たとのことです。 앞서 일본 정부는 탑승객 3,700여 명 가운데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273명을 검사했습니다. 우선 1차로 31명의 결과가 나왔고 1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 9명도 크루즈에 탑승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1차 10명의 확진자 명단에는 한국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日本以外にもですね、香港、台湾を含めて56の国地域の方々が乗っておられます。 유람선 탑승객들은 잠복기를 고려해 2주가량 선내에 체류될 예정입니다. 日本検疫より全てのお客様には客室で待機いただくよう指示がございました。 이런 가운데 1,800여 명을 태운 유람선도 대만에서 입항이 거부돼 홍콩 인근에 정박해 있습니다. 일부 승무원들이 발열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전염병 검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우리보다 중국과 더 가까운 북한은 어떤 상황일까요? 채널A가 알아본 결과 더 엄한 격리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외국에 갔다 온 자국민은 무조건 30일이나 격리합니다. 강병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쓴 평양 시민들이 거리를 지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역사와 병원 내부에서는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북한 주민과 외국인을 격리하고 있습니다. 외국 출장자들과 외국인들과 접촉한 모든 인원들을 철저히 격리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찾아 북한 동향을 보고한 국정원은 북한이 외국을 다녀온 북한 주민을 30일간 격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보다 짧은 15일간 격리하는데 북한 주재 외교관들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1일 입국한 외국 공관 직원들을 15일 동안 외교관 구역 내에서만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또 격리구역 밖을 나서는 등 북한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 시점부터 15일간 다시 격리 조치에 들어간다고 경고했습니다. 평양 시내 호텔과 식당에서의 외교관 상대 서비스, 대동강 외교클럽의 외국인 서비스도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국정원은 당분간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행사는 열기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사흘 뒤 건군절 기념 행사와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 행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현재까지 북한의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번째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정책사회부 이상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전해주시죠. 어떤 사람이 확진이 됐는지. 질병관리본부는 조금 전에 한 명의 추가 확진자가 있다는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19번째 확진자입니다. 36살 남성이고요. 오늘 기존에 발표됐던 17번째 환자와 동일한 싱가포르의 컨퍼런스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7번 환자처럼 말레이시아 환자 확진 소식을 전해 들은 뒤에 어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서울의료원에 격리가 돼 있고요. 현재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7번째 확진자는 그 말레이시아인에게 지금 전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럼 이 19번째 확진자가 누구에게 감염됐는지 이런 걸 좀 추적할 수 있을까요? 그 17번째 환자도 마찬가지고 이 19번째 환자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참석자 중에 한 명이 말레이시아로 돌아간 뒤에 확진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진료를 받아서 양성 반응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레이시아의 국적의 확진자에게 전염이 됐는지 아니면 그 컨퍼런스에서 다 같이 공동 노출됐는지는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어제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까지는 중국에서 온 사람이나 중국 갔다 온 사람에게 옮지 않았으면 사실 감기 증세가 있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제 싱가포르, 태국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감기 증상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다 불안해하는 형국이에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특히 동남아시아 다녀오신 분들이 조금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녀온 지 2주가 지난 분들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텐데요. 지금 호흡기 증상이나 고열, 몸살 증상이 있다면 첫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되짚어 보시고요. 그게 만약 어제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인 14일 이내에 해외에 다녀오셨는지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지 2주가 안 됐는데 기침이나 몸살 증세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병원부터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전화로 1339나 보건소에 문의를 하시고 여행력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되고요. 이동하실 때, 그러니까 보건소로 이동하실 때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최대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셔야 됩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이 먼저 조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지만 감기 증세가 있으신 분들, 이분들도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환자까지 해서 지금까지 19명의 확진자 중에 중국이나 제3국 등 해외에 다녀온 사람이 14명이고요. 국내에서 감염된 5명은 확진자와 함께 식사한 지인이거나 아내, 자녀 등 가족이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지역사회 전반에 퍼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었거든요. 확진자들의 동선은 잘 살펴주셔야겠지만 관련이 없으시다면 지나친 공포심을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개강을 맞아서 이제 해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경희대, 서강대, 세종대, 단국대 등 여러 곳이 이미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개강을 미뤘습니다. 국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44%인 7만여 명에 이르는데요. 교육부도 대학들에게 개강을 연기하되 한 달은 넘기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확진자들의 거주지나 방문지가 확인된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 42곳의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확진자가 다녀간 대형마트나 영화관들이 이제 재개장들을 하고 있어요. 소독을 이제 했다고 하니까 이제 괜찮은 거겠죠? 네, 소독을 마친 곳 가셔도 된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현장에 나가서 감염병 지침에 따라서 방역 소독을 하고요. 마트나 영화관에서도 전문 방역 업체를 불러서 자체 소독도 하는데요. 그 이후로도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다음 이것에 대한 또 궁금증이 많던데 이제 마스크를 쓰는 거 말고요. 버스를 탈 때 버스 손잡이나 공공기관 문고리 같은 걸 잡을 때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네, 그 부분을 좀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염자가 기침했을 때 침방울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주변에 떨어지는데요. 딱딱한 곳에 묻어서 살아있다가 우리 손에 묻게 되고 눈, 코, 입 등의 점막을 통해서 침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손이 닿은 곳을 잡으셨다면 손을 꼭 씻으셔야 되고요. 무심결에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17번째 확진자가 말레이시아인에게 옮겼을 가능성을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였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재기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그 첫날 인천공항에선 우리 마스크 10,000개 이상을 사가려던 외국인 보따리 상이 적발됐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400개에 가까운 종이 상자가 인천공항 앞 출입구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품은 바로 마스크. 그 개수만 무려 24,000개가 넘습니다. 홍콩 국적 방문객들이 한국에서 대량 구입한 마스크를 반출하려다 정부 단속에 걸린 겁니다. 这些都是去给妈妈做的吗？就是我们所有朋友啊，一起给钱我，然后我过来买完以后回去分给他们用的。 이들은 홍콩에서 마스크를 재판매하기 위해 대량 구매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세관 직원들이 출동해 조사에 나섰고 양측의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경찰이 정식 수출 신고를 했는지 조사에 들어가면서 이들은 예정대로 출국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에는 마스크를 대량 구입해 중국으로 가져가는 중국인 보따리상 따이공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오늘부터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매점 매석을 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내일부터는 출국할 때 가져갈 수 있는 마스크 개수도 제한합니다. 마스크는 300개 이하로만 가져갈 수 있고
1000개가 넘으면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어기면 통관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요즘 방역 마스크보다 더 구하기 힘든 게 손 세정제입니다. 생산 공장들이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이유가 중국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남영주, 공태현 기자가 이어서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혹시 그 바르는 손세정제 있잖아요. 우리 집도 손세정제를 사려고 10곳 가까운 편의점을 찾았지만 방역 마스크보다 구매하기가 더 힘듭니다. 대형마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열된 제품이 단 1개 남았습니다. 생산 라인을 완전 가동하고 있는 손세정제 공장입니다. 주문에 맞춰 납품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지금은 1000만 개도 모자라요. 그냥 다 몇십만 개씩 막 이렇게 주문이 하루 종일 전화 오는데. 지게차들이 분주히 제품들을 출고하고 있는 또 다른 제조업체. 요청하는 데는 많은데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요구하는데 10분의 1도 지금 저희들이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액체 상태인 손세정 약품 생산은 현재보다 급격히 늘릴 수 있다는 게 대다수 업체들의 설명입니다. 부족한 용기 납품 문제가 추가 생산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 서울 종로 대형 약국 밀집 골목에서도 이젠 손세정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품귀 현상을 두고 손세정제 제조업체들은 바로 이 용기 때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더 엄밀히 따지자면 손세정제 용기에 있는 바로 이 펌프 때문인데요. 누를 때마다 적당한 양이 나오도록 만들어진 이 펌프를 구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펌프를 납품하는 공장 대다수가 중국에 있습니다. 춘제 연휴가 시작되면서 가동을 멈췄던 공장들이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다시 문을 열지 못한 겁니다. 한국 업체가 아마 국내에서 소비되는 펌프의 한 1%도 안 되는데 99%는 다 수입인데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펌프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 역시 지금 당장 납품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 과거 방역에 비상이 걸렸을 때 생산을 늘려봤지만 손해를 봤다는 제조업체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늘려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처음에 사스라 그나 메르스 때는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과생산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이후에 이제 고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세정제 공급에 차질이 없다며 느긋한 입장입니다. 마스크는 일회용이잖아요. 손수독제는 계속 쓰잖아요. 손수독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세정제 품귀 현상에 불안감을 느끼자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소비자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는 이 박쥐 같은 야생동물을 팔던 중국 우한 전통시장이 지목되고 있죠. 서울시가 우리 전통시장들이 불법 야생동물을 팔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단속에 나섰는데요. 이지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민관합동점검반 단속반원들이 식료품 가게와 식당을 돌며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저 취급하시는 것 중에 혹시 육류 제품 있으세요? 냉장고만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이게 무슨 부위예요? 여기 앞에 혀, 소혀? 말혀? 중국 우한시 수산물 시장에서 판매된 야생동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지목되자 서울시가 외국인 밀집 지역 3개 전통시장 실태 점검에 나선 겁니다. 이곳 대림시장에는 닭 머리, 오리 내장, 말 혀 등 중국인들이 즐겨 찾는 특수 부위를 파는 가게들이 몰려 있습니다. 박쥐나 뱀, 오소리처럼 불법 야생동물은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손님이 줄었습니다. 완전 줄었어요. 없다고 보면 돼요. 지금 중국 사람이 많이 산다는 선입감에. 시장 안 큰 골목부터 진열장 및 좁은 공간까지 방역 작업도 펼쳤습니다. 12번째 확진자가 시장을 다녀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손님이 뚝 끊기자 대대적인 소독 작업에 돌입한 겁니다.
상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계속 소독해주고 뭐 이러면 또 찾아올 손님들이 또 나올 수 있겠지요. 하지만 방역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오픈된 공간보다는 이렇게 밀폐된 공간들을 좀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재래시장처럼 개방된 공간보다는 지하철이나 영화관 같은 밀폐된 공간을 방역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시청자 이세성님께서 팩트맨에 문의해온 질문입니다. 이 수영장, 목욕탕, 그리고 헬스장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는데요. 전염 가능성이 있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영장과 목욕탕의 물 안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영장 물은 높은 농도의 염소로 소독이 이루어지고 목욕탕 역시 습도가 높은 환경에 정기적인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더구나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선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 시설을 이용할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탈의실에서 함께 사용하는 물품이라든지 사물함 손잡이와 열쇠는 물론 엘리베이터 버튼도 확진자의 비말이 튀었다면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했다면 그 사람의 호흡이나 기침을 통해서 나왔던 이 호흡기를 통해서 배출된 바이러스가 중요한 거죠. 따라서 운동기구, 무인 키오스크 등 공용 물품을 이용한 직후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말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전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과거 메르스나 사스 사태 때 2차 감염 경로도 궁금해하셨는데요. 지난 2015년 국내 메르스 2차 감염은 90% 이상 병원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신종 코로나와 조금 더 비슷한 전파 형태를 띤 사스의 경우 확진자와 같은 호텔에 묵은 투숙객, 같은 시장에서 일한 동료, 확진자를 태웠던 택시기사 등이 전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확진자가 머문 공간에서 공용 물품을 이용할 때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소독과 자주 손 씻기 꼭 실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내과병원. 기침과 콧물 증상과 두통 증세를 호소하며 진료실에 들어갔지만 의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걱정을 해도 최근 중국에 다녀왔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진료실에 머문 시간은 2분 남짓. 또 다른 동네 의원. 열이 없고 중국에 간 적이 없다는 이유로 감염 뒤 잠복 가능성을 웃으며 일축합니다. 잠복일 때는 아무 증상이 없을 거 모른다고 하면 의사한테 물어보면 의사가 어떻게 알아? 기다려요. 또 다른 서울도심병원에는 감염 의심이 있으면 1339로 전화하고 선별 진료소로 가라는 안내문이 안 보입니다. 원래 병원 입구에 붙여놔야 하는 안내문입니다. 보건당국이 전국 의료기관에 의료진 마스크 착용과 환자의 중국 방문 이력 체크 등을 지시했지만 안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채널A 취재진이 방문한 서울 시내 동네 병의원 10곳 가운데 6곳은 의료진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고 중국 방문 여부를 먼저 묻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병원과 지역사회에서의 2, 3차 감염 위험을 줄이려면 동네 병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제 개인 의원을 먼저 들리실 거잖아요. 최소한의 안전자 장치인 마스크 착용과 그다음에 해외 병력을 문진을 하고 매일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동네 병의원의 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A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결혼식을 미룰까 알아봤지만 위약금이 부담입니다. 본식 전체 비용으로 위약금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40%, 60%? 이 정도까지 날짜에 따라 올라가고. 결국 결혼식을 예정대로 하기로 했지만 또 다른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래도 사람 많은 장소를 많이 찝찝해 하시니까 특히 임산부라든지 어린아이에 있는 친구들은 좀 불편해할까봐 그것도 걱정이 되고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면역력이 낮은 아기들의 돌잔치는 더 문제입니다. 인터넷 맘카페에는 취소하려니 위약금에 잠도 못 자고 있다. 취소금 1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줘야 하는 거냐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업체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호소합니다. 수익이 반토막 났다는 겁니다. 대화가 많이 안 되니까 지금 상황이 서로 억울한 상황이다 보니까 큰 업장 같은 경우는 500평씩 준단 말이에요. 안도 좀 넘기고 이런 상황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월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사태를 천재지변 등 계약상 예외로 해석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외적인 사항을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후 민원이 접수되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녀가 휴업에 들어간 마트와 영화관 등에 대한 보상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메르스 사태 때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폐쇄한 업체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 아프면 큰 걱정이죠. 그런데 반려동물 치료비 수준이 차 한 대 값과 맞먹을 정도로 비쌉니다.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인 동물 치료비의 실태를 밀착 취재했습니다. 김진희 간다 시작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전체 가구의 30%나 달할 정도로 반려동물은 우리 일상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물병원 진료비가 너무 비싸고 그마저도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 어디서 어떤 진료를 받아야 할지 고민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제멋대로인 동물병원 진료비, 오늘은 그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티즈 5마리를 키우고 있는 20대 여성. 반려동물은 큰 행복이지만 병원비는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4년 동안 들어간 병원비는 모두 2천만 원 정도. 지금도 보호대를 한 한 마리의 진료비가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안약은 왜 넣어주는 거예요? 각막 궤양이 살짝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한 보름 정도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엔 다른 한 마리가 낙상 사고를 당해 꽤 큰 돈이 들었습니다. 낙상 사고 났을 때 두개골이 부러졌어요. 하루에 나온 비용이 100만 원 좀 넘게 나왔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차 한 대 값이라는 말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금액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외과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국산 자동차 한 대 값이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비싼 진료비도 문제지만 동물병원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요즘 들어 구토를 자주 한다는 고양이를 데리고 각각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봤습니다. 세균 검사와 곰팡이균 감염 여부를 위한 배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세균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는 검사 결과 진료비는 얼마가 나왔을까요? 또 다른 동물병원의 진단과 치료비는 어떨까요? 검사라는 안될 것 같으면 기본적인 스크리닝 검사부터 해서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보고 소음까지. 수의사 말대로 많은 검사를 했지만 원인은 못 찾았습니다. 지금 나온 게 얼마예요 오늘? 성비로 40이면 7,200원. 8만 원과 42만 원. 똑같은 증상에도 전혀 다른 검사를 진행하며 진료비는 5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강아지 거는 말을 못하니까 검사밖에 다 냈고 하는 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값비싼 진료비. 그 비용은 병원마다 제멋대로 정해집니다. 10만 원 손에 스크린하는데 검사합니다. 10만 원 주고. 차트에 금액 저번에 바깥에서 나왔는데. 서울 경기 지역 동물병원들의 암컷 소형견의 중성화 수술비를 문의해봤습니다. 하시게 되시면은 한 65만 원 정도야. 다 해서 40만 원, 4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 저렴한 곳은 현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추가 비용 없이 현금 25만 원. 이렇게 진료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물병원들끼리 진료비를 맞추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맞출 수가 없어요. 동물병원 시설이나 사용하는 장비나 인력 순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진료비가 다양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11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진료비를 낮추고 진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동물의료수가제를 폐지했는데요. 하지만 자율경쟁의 역효과로 진료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표준진료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그 시기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불만들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게 미리 알려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공감을 할 수 있는 표준진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언제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경제력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을 시험받고 돈 때문에 버려지는 생명 또한 늘어나는 요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희입니다. 네,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이 과거 SNS에 올린 글들이 현재의 자신을 비판하는 글처럼 보이는 상황을 빗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SNS 글이 오늘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등장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서 꺼낸 건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백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세 번째 재판.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꺼낸 증거들에는 정 교수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SNS 글들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를 따질 땐 조 전 장관이 2015년 5월 홍준표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비판한 SNS 글을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띄웠습니다. 경선 자금 1억 2천만 원을 아내 비자금으로 둘러댄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고 꼬집은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글을 두고 조 전 장관이 평소 재산 신고와 관련해 엄격한 인식을 갖고 있어 정 교수가 증거인멸 등을 할 수밖에 없던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의혹 보도에 대응해 운영보고서를 조작했다고 밝히는 대목에선 피의자 박근혜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조 전 장관의 과거 SNS 글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또 정 교수가 코링크피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지적할 땐 범죄 행위 여부를 판단하려면 증거인멸을 하려 했는가를 보면 된다고 언급한 조 전 장관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SNS는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다며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검사님이 지금 제시한 증거나 일방적인 주장들이 좀 왜곡이 있다는 입장인데 정 교수 측은 오는 12일 네 번째 재판에서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를 결정해서 논란이 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시장이 경찰을 만나 직접 수사를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청와대가 상대 후보 관련 첩보를 받은 뒤 더 불리하게 추정해서 경찰에 내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공소장에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만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청탁했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송 시장 측근은 청와대에 비리 첩보를 건넸는데 이 첩보가 청와대에서 수정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이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골프 접대와 금품 수수로, 동행 소문은 동행 등으로 바뀌는 등 8것이 김 전 시장의 불리한 내용으로 수정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이 첩보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돼 본격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 경찰이 민기적거리는 것 같다며 수사를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수사 상황은 21차례 청와대로 보고됐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내 7개 조직이 동원된 정황이 담긴 공소장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추 장관이 공소장을 근거로 국정농단 사건을 비판했던 과거 발언이 회자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는 것을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추 장관은 오늘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의 상대가 누가 될까 가장 궁금하죠. 대선 풍향계인 민주당 아이오와 첫 경선에서 38살의 새 얼굴이 뽑히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워싱턴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아이오와 민주당원들은 트럼프에 맞설 수 있는 젊은 피를 택했습니다. 아이오와에서 치러진 첫 경선에서 부티지지는 70대 노장들을 제치고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We will win big enough to send not just Donald Trump's presidency, but Trumpism itself into the dustbin of history where it belongs. 38살 정치 신예는 유려한 언변으로 백인 오바마로 불립니다. 하버드 최우수 졸업생이자 아프간 참전군인 출신으로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Intelligent, he really thinks well on his feet, and I like what he is talking about, kind of in a moderate. 그러나 남편을 둔 공성애자라는 점이 확장성의 한계란 평가가 나옵니다. 본선행이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 내내 본인 치적을 과시했습니다. 탄핵안을 주도한 펠로시 의장에겐 공개적으로 악수하려는 손을 뿌리치며 분풀이했고 펠로시 역시 연설문을 찢는 것으로 응수했습니다. 사실상 무명이던 카터 오바마 대통령은 아이오와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부티지지 후보가 자신에 대한 지지가 취약한 유색인종까지 아우르며 그 뒤를 이을 수 있을지 다음 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이번 주 갑작스런 추위에 방긋 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음 속 세계를 탐험하는 아이스 다이버들인데요. 김유빈 기자가 직접 얼음 아래로 들어가 봤습니다. 톱으로 썰고 퐁당 빠지고 아이스 다이빙의 성지 강원도 홍천입니다. 하지만 유독 따뜻했던 올겨울 다이버들은 울상이었습니다. 올해는 온도가 좀 많이 높았어가지고 얼음이 많이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굶주렸던 다이버들에게 한파 소식은 더없이 반갑습니다. 다이빙 자격증이 있는 기자가 직접 도전해봤습니다. 먼저 일반 수트보다 2배 두꺼운 드라이 수트를 착용합니다. 체온 손상이 가장 큰 위험 요소인데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는 드라이 수트를 착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기톱으로 얼음을 썰고 끌어올리면 마침내 탐험길이 열립니다. 얼음 아래 물속 세계 제가 직접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물고기가 된 듯 얼음 아래를 천천히 헤엄쳐 봅니다. 반짝이는 비늘로 유혹하는 민물고기 떼도 장관. 극한의 추위와 싸운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정적인 그런 몽환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 같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과 사전 교육은 필수. 겨울의 끝자락에서 열린 탐험길에 모험가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잠잠했던 동장군이 겨울의 끝자락에 심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북극에서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로 계속 밀려들고 있는 건데요. 강추위는 내일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와 남부에 내려진 한파특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대부분 영하 10도를 밑돌겠고 특히 대관령은 영하 21도까지 내려가는데 체감온도는 영하 30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서울과 동쪽 많은 지역에는 건조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모레까지는 바람도 강해서 화재 위험성이 높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2도, 철원 영하 17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서울이 1도에 머물고 대구 4도까지 오르겠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최강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는 차츰 누그러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겁먹은 표정으로 옷깃 속에 입을 가리는 할머니. 승무원이 다가와서 왜 마스크를 안 썼냐고 묻자 돈이 없어서 못 샀다고 말합니다. 서럽게 울다가 승무원이 마스크를 건네고 씌워주자 눈물을 닦아내는 할머니 모습 짠하죠. 중국 기차에서 일어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값이 많이 오른 마스크 한 장, 아무리 싸도 1,000원입니다. 매일 쓰면 한 달에 3만 원이 드는데 기초생활수급비 50만 원이 전부인 분들에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요즘 무료 급식소들이 바이러스 공포로 잠정 휴업을 결정하면서 이분들 한 끼 해결도 힘들어졌습니다. 하루가 고단한 이분들이 최소한 마스크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